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곽수산 없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제가 오늘 또 그 고된 일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설 연휴 이제 푹 쉬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또 이제 미리 연차를 내시거나 월차 내셔가지고 푹 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앞두고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렛츠고! 아니 원래 수산이는 원래 이제 뿌잉뿌잉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좀 있으면 마흔이 아니라 쉰이기 때문에 뿌잉뿌잉까지는 제가 좀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곽수산 땜빵하고 있는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진짜요? 요 앞에 이제 뉴스공장도 곽수산 씨 땜빵하고 여기도 곽수산 씨 땜빵하고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곽수산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근데 신기한 건 곽수산은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왔지. 그래요? 곽수산의 부탁을 받고 온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작가님과의 친분이 있어서 왔지. 곽수산이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수산이가 따로 곽수산 씨가 일정을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작가님이 알려주신 거긴 하네요. 아니 곽수산 씨가 뭐 체육 씨랑 오래 하더니 이제 지가 체육인 줄 알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일찍 자기 이름을 달아서 프로그램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배구가 먼저야, 오마이가 먼저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오늘 배구를 택한 겁니까? 배구를 택한 거죠. 안 되겠네. 멀리 보지 못하고 곽수산. 곧 지각 변동이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프리랜서이시니까. 자리에 아무튼 없으면 빈자리가 나면 빈집털이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양지열 변호사님은 혹시 오늘 뭐 연휴에 또 중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긴 연휴일 수 있거든요. 혹시 누군가의 뭐 땜빵을 하시진 않으셨죠 오늘은?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제작실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 아니에요. 노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또 이제 법조인 롤, 법률가 롤이 빌 때는 항상 또 우리 제일 최우선 순위로 양지열 변호사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 뭐 변호사로 이제 시사방송 활동하시는 패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형님은 그 되게 뭐랄까 정감이 가는 캐릭터예요. 변호사인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너무 젠체하지 않고 그 편안한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정감이 가다 편하다 못해서 요즘은 주로 두들겨 맞는 역할을 맞다. 근데 설날에 제가 그 안부 인사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전화를 혹시 놓치신 건가 봐요. 아니요. 아니 뭐 이제 뭐 체육 전화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매부쇼 나가시더니 제 전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이제 최욱으로 통하는 또 이제 기승전 최가 되긴 하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너무 반갑다고 두 분의 조합 기대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벌써 뭐 이제 금요일 방송이기도 하고 사실은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가 평균적으로 동조합자가 잘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금요일이 제일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MC 장원님과 양지열 변호사께서 꽉꽉 채워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요일에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금요일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한번 그때 이슈가 한번 겹치면 아시겠습니다. 시사 방송은 이슈가 한번 잘 겹치면 뭐 3만, 4만, 5만도 가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 앵커님 혼자 밤새 광고하겠다고 6만 넘어가면 밤새 하겠다 했는데 진짜 6만이 넘어버린 적도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하겠습니다. 참 지금 잠깐만 이 숫자가 맞아요 지금? 아니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초반이어도 그렇지. 초반이니까. 우리 좀 잠깐만.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 4만 5만 얘기하고 지금 이 숫자는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제 시작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오늘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갈 데가 없어. 저기서 다 들어오고 이것도 이제 빈집이에요, 빈집. 저희가 빈집털이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오늘 평소보다 2배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아니 근데 잠깐 오마이 TV는 우리 MC 장원님이 지금 처음이신 건 아니시죠? 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네. 왜 때문에 그렇죠? 그거 저야 알 수 없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오마이 놈들이 반성을 좀 해야겠네요. 제가 따끔하게 좀 가르치겠습니다. 나름 이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그 약간 품위와 품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죠. 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MBC나 이런 데 나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창석이는 개그를 하고 있고 MC 장원님은 평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그러니까요. 순간.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방송국들도 네네. 품위와 품격을 다 버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작정을 했어. 그거보다는 재미 우선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네네. 그 요즘 시대가 미쳤어요. 네, 시사평론가가 더 웃깁니다. 아니 왜냐하면 소재가 네. 다뤄야 될 소재가 웃기니까. 예. 아니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 아마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헌법재판소 변론 요약본만 틀어줘도 그게 그냥 제일 빵빵 틀어놓고 그냥 다 웃고 계셔. 우리 네. 할 얘기도 없어. 다음 장면 보시죠. 그럼 웃어요. 네. 아주 편해졌어요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그 이제 뭐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 뭐 이런 저기 사람 말고 홍장원. 그 장원. 홍장원. 네, 근데 이제 홍장원입니다. 이제 홍장원 씨가 네. 국회에서 워낙에 좀 유명해지셨으니까 국정원 제1차장인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맛깔나게 살리셔가지고 우리 MC 장원님이 모 채널에서 이제 그거를 패러디하신 게 워낙에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따라했고요. 다른 신인규 변호사도 많이 따라했고요. 다른 분들이 다 따라했어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게 많이 터졌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반주가 들어간 상황에서 나왔던 거죠. 아, 예. 저 이동형 TV에서 이제 했던 방송에서 네. 컨셉이 음주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의 말을 네. 아침에 보고 아, 요거는 좀 이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충의 맥락을 좀 외워두고 있었는데 방송 중에 딱 어떻게 좀 잘 맞아 내용이랑 잘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 욕도 좀 많이 먹었어요. 왜요? 그 홍장원 차장이 엄청난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희화하는 게 맞냐?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웃음의 소재거리로 만드냐라면서 또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저 일단 기본적으로 조롱과 샤라웃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롱이 아니라 샤라웃이었어요. 샤라웃. 패러디고 샤라웃. 네, 너무 네. 그 내용이 좋아서 외우고 두고 있다가 예. 방송에서 이제 패러디를 한 건데 맞아요. 조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이제 오해시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영웅인데 영웅이죠. 이 시국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보수의 모습을 홍장원 차장이 보여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열광하셨고 환호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너무 멋진 보수의 모습을 봐서. 근데 사실 이 시대의 아이러니인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너무 당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칭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막 영웅이다 이렇게 막 칭송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국정원으로 9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윤석열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하실지 우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대단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너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현혹돼서 막 영웅 칭호를 갖다 붙이고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 뭐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지금 제작진분께서 슬며시 미소를 띄우시면서 MC 장원, 홍장원 직격 막 지금 이제 자막 뽑고 있어요. 지금. 뭐 왔는데 저도 뭐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남기고 가야죠. 저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해서 저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홍장원 차장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내일 나오셔가지고 그 증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말 한마디에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 내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댓글에 이제 이런 맞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렸다 이제 이런 표현 등장할 것 같아요. 맞아 100번 맞는 말 맞아요. 다음 주부터 M장 고정해 주세요. 죄송한데 동접자가 좀 더 많을 때 했었어야 되는 얘기. 이게 2000대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게. 동접자를 보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만 대 해야 이게 회자가 되거든요. 죄송한데 쇼트 좀 뽑아주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청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진짜로 제가 욕 먹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때 이슈에 따라서 막 우르 몰려다니는 거는 우리가 좀
학습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아마 그래요. 지금 이제 장원이가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달이 곧 돼가는데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 부분도 되게 많고, 아직도 답답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아직도 정말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헛소리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서울 서부지법 상황 같은 일까지도 번졌기 때문에 웃음을 좀처럼 못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참 못 웃기는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좀 반기는 게 저렇게 웃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희화하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길게 싸우고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장원 씨처럼 해주는 거를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없는 특별한 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 오늘 제가 마침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도올 선생님을 뵙고 왔거든요. 도올 선생님이 저 이제 28년 선배신데 학교 같은 과. 근데 그 이번 일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드디어 과거의 허물을 벗고 뱀웨이니까 진짜 민주주의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잠재력 그리고 이거를 버텨나가고 있는 힘 이런 것들 충분히 믿기 때문에 우리 장원 씨 걱정도 알지만 그런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또 믿습니다. 동시에. 이게 또 MC 장원의 진심이라는 영상 클립으로 오마이의 박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홍장원 저격한 홍장원 뭐 이런 거 뽑겠죠. 지금 들켰습니까? 지금 들키신 거 뭐 이런 거 뽑겠죠. 아니 뽑으라고 저도 얘기하니까 뽑으시라고 저도 뽑은 겁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고 너무 선수라서 제작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썸네일 과학자 썸네일로 저도 이제 이 장원님 운영하시는 채널에 썸네일 보고 눌렀다가 그게 아닌 거구나 하고 몇 번 당했거든요. 제가 이 제목 낚시로는 사실 이 업계에서 사실 선구자에 가깝거든요. 인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기자들도 우리 회사에 좀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연수를 좀 받아야 돼.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가 좀 배워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저런 친구 정광훈한테 가 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정광훈이요? 아까 이따가 정광훈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장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2월 4일이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증인들 중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이제 윤석열이 홍장원 무서워서 못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인영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윤석열에게 그리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2월 4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홍장원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변호사님 근데 진짜로 그 자리에 윤석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여부도 한번 예상해 주시고 나온다고 하면 홍장원 씨가 윤석열을 맞닥뜨려서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아까 이제 홍장원 그 차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군 장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였던 비겁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축돼 있고 굉장히 뭐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뭐 어디 저기 저 점집에 가서 은거에 있었던 그 전 정보 사령관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다 움직였단 말이냐 군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밖에 위상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건 많은 실망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뭐 그날 당일로 따진다면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 같은 경우도 사표 쓰겠다라고 회의 못 있겠다고 나왔다라는 거고 나머지 군 장성들 중에 장성들은 아니라 현장에 파견 나왔던 군인들은 오히려 태업을 했던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간부 내지는 지휘관급 중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홍장원 차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환호를 했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신 거에 두 번째로 답을 드리자면 저는 홍장원 차장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기대는 해요.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포기는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짜로 재판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여요. 이미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나 살아있고 여전히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신의 극렬한 지지층들에게만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홍장원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겠죠. 내가 굳이 밑에 있었던 내 지위를 받던 사람들하고 다툴 그런 모양새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라면 기대. 혹시라도 윤석열이 착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워낙 엉망인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희화됐고 실제로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가 또 특수부 검사로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대했던 고압적인 태도라는 것도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 저 탄핵 다 마면되고 나면 윤석열이 주도했던 사건들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할 만큼 그렇잖아.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저의 기대일 뿐이고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아니 우리 그 MC 장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나올까요? 윤석열은 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측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있고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상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윤석열 측에서 그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트랜스포밍을 했고요. 국회 측의 증인으로 변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고 있는 지금 요 근래 하고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윤석열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경찰 진술에서 많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 살려고 지금 죽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증인이었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원하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지금 윤석열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조태영 국정원장도 윤측 증인으로 지금 나오게 될 텐데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고 이 조태용의 주장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홍장원 차장의 의견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일관돼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진술들이 그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데 조태용에서 이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내일 보고해라 그만해라 하면서 분명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도 나중에 자기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굉장히 그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무진 회의를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구체적 정황 증거를 홍장원 차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태용이 나와서 얘기해봐야 제가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견고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오는 증인들도 윤석열에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개그맨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현타가 시게 오네. 근데 너무 다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역시 그 장원님이 왜 홍장원 씨 전문가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도 맞는 얘기 같아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지금 뭐 다 난파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변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착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뿐이지 이상민이나 아니면 뭐 추상북이나 이렇게 조사를 받았던 건 계엄 있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상민은 자기 살려고 다 경찰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추상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만 그러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저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경찰에서 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말 안 하겠다고 했던 것 뿐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전화드린 말씀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요즘에 정말 제일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일반 재판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만약에 변호사 내지는 피고인 내지는 한쪽의 당사자가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식의 변론을 하잖아요. 그럼 성질 나쁜 판사들은요 나가라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현타 시기 올 것 같아. 진짜 나가라 그래. 그 정말 가끔 뉴스에 나오죠. 판사 막말 이런 거. 그런 일이 그 판사가 잘못했었기도 하지만 그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들이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관련한. 근데 그 내용이 왜 더더군다나 극한 직업이냐면 이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일 많이 했던 건 기록을 못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기록.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기록을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증언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걸 말한 걸 그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말을 하느냐 뿐인데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윤석열 측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황당한 거죠.